(2026년 5월 9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주 절묘한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이긴 하지만 참 잘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잔꾀를 부리지만은 저한테 맡긴다면은 저는 그를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김정은의 상대가 못 됩니다. 너무 현저하게 실력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동맹국을 어떻게 다룰 줄 전혀 모르는 좀 핫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9일은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이겼다고 하는 전승절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시간으로는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했는데 모스크바는 더 동쪽에 있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을 전승절로 하고 있죠. 2차 대전이 아시아에서는 8월 15일 날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지만 유럽에서는 5월 8일 또는 러시아 시간으로는 5월 9일 날 끝났습니다. 독일이 항복한 게. 그래서 이날 모스크바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통신들이 일제히 이 퍼레이드에 조선인민군이 참여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를 들고 또 러시아 전승절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러시아의 매체들은 이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했던 부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인 쿠르스크 주죠.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이걸 밀어내지 못하니까 2005년, 그해 겨울부터 북한군을 투입했죠.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쿠르스크를 되찾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북한군 지휘부한테 이 푸틴이 훈장도 수여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하원, 우리들은 국회죠. 국회의 국제문제위원장은 조선인민군의 열병식 행진은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동맹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쿠르스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과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싸웠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북에서는 어떤 멘트가 나왔느냐?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조선과 러시아죠. 국가 간 조약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을 요구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하고 변함없이 승화 발전시켜 나가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24년도에 인민군을 파병하면서 북한은 러시아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은 러시아가 지켜준다는 상호방위 조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조약 때문에 북한은 영토를 빼앗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영토를 다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조선인민군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오히려 러시아 전승절에 조선인민군 참여까지 시켜서 생쇼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뭘 요구합니까? 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책임져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푸틴한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해 오고 이란의 핵시설을 다 때려 부수고 이란의 지도자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쿠바는 조그마하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죽이고 북한 핵시설을 없애는 거죠. 그게 두려우니까 러시아에 착 달라붙어서 러시아가 나와 북한을 지키라고 이 생쇼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얄밉지만은 국제정책으로 보게 되면 정말 잘합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기생국가라고 봅니다. 그들은 민족 자주를 내세우지만은
필요하면은 러시아에 붙었다가 필요하면 중국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2018년 트럼프하고 만날 때는 중국에 짝 달라붙어갖고 중국이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딱 러시아에 달라붙어갖고 미국이 공격하면 러시아가 막아라. 북한도 핵이 있지만 러시아도 핵으로 막아라. 라고 하면서 이런 딸랑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 광장이 있고요. 그 부근에 모란봉이 있는데 거기에 해방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죠. 근데 독립은 일본으로부터 한 게 아닙니다. 독립은 미국이 포함된 유엔으로부터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킨 주체도 미국이고요. 북한도 그걸 알죠. 그래서 평양에 해방탑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46년에 세운 겁니다. 소련의 적군, 붉은 군대, 공산군대가 북한을 해방했다. 네. 라고 해서. 그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기념탑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현재는 임시 대사인데 그 친구가 여기 참배하고 그 행사에는 북한군 명예위병대, 우리에게 하면 의장대입니다. 군악대들이 가서 쿵짝쿵짝 해줬답니다. 아주 러시아의 관계를, 러시아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해방시켰고, 감사하다. 러시아에 착 달라붙는 이런 쇼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북한을 지키겠다는 거죠. 트럼프의 공격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미국에 딱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뭐 전작권을 갖고 온다, 뭐 어쩐다, 자기 임기 중에 하면서 오히려 미국하고 빠이빠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됐을 때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을 때 즉각 파병하라. 나중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속보트가 난동을 부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작전을 하는 게 서해 이함대에서 인민군 해군이 고속 공기부양정에다가 걔네 해병대 해상 저격여단 태우고 들어온 거 막기 위해서 우리 공격 헬기 아파치 또는 공군에서 운영하는 가장 느린 전투기인 AT-1이라고 있습니다. 그 느려야만, 너무 빠르면 못 잡거든요. 천천히 가서 공기 부양정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태우고 어디에? 독도함에 태우고 호르무즈 가서 작전해라 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착 달라붙어야만 러시아를 흔들고 북한을 흔들 기회를 잡는데 오히려 미국하고 빠이빠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부는 무슨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이 전작권 전환 문제 등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안규백 씨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간답니다. 지금 안규백 씨는 지금 이재명을 위한 괴뢰, 꼭두각시 노릇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을 꽤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치사합니다. 그렇게 빌어먹을 게 없어서 꼭두각시를 하고 있는지 좀 한심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공격원잠 얘기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작전에 기여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한답니다. 항행의 자유는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세계적인 명분이니까 해야 되는데 뭘 한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전작권 돌려달라는 얘기 하기 위해서 쫓아간답니다. 가면서 곁다리로 공격원잠 짓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요, 공격원잠 한국이 잘했으면 빨리 주려고 할 텐데 잘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뭐 쿠팡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워낙 친북적으로 움직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국회 정보위에 와서 북한이 평화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이걸 합니까? 자, 제가 북한을 부술 수 있다 그랬죠. 북한이 러시아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이렇게 붙어있는 북한을 어떻게 부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하고 과거 보수 정권인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지금 이재명이나 이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민족 자주론, 그 한국하고 미국을 분리시키는 공작전을 이북 애들이 했었죠. 그래 똑같이 하면 돼. 우리 이종석 씨가 이끄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삐라를 뿌리던 대북방송을 하던 지금 조선인민군의 병사들이 개죽음 당했다. 2만 명이나 죽었다. 김정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핵무기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 받게 됐는데 그 짓 하고 있다고 삐라를 뿌리고 공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무슨 뭐 푸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느냐. 민족 자존심이 없냐고. 우리 보수 정권 시절에 내내 그렇게 해서 자라난, 그걸 보고 자라난 세대가 지금 주사파입니다. 그 주사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재명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빠이빠이 하겠어 전작권도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똑같은 공작을 이종석 씨가 이끌은 국정원이 하면 돼. 그건 안 하고 이북이 오히려 평화적으로 나온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저게 국정원이냔 말이에요. 응? 통일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김정은을 못 따라가요. 김정은은 자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붙었다, 시진핑 붙었다, 푸틴 붙었다 이러면서 쫙 하고 이용하는데 이거는 저 이북 애들이 공작을 해서 심어준 걸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따라가니까 이건 바보지. 그리고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정은이는 중국도 사용하고 이북도 러시아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예요? 최 누군가? 최경인가? 여자 외무부 장관이 있죠. 북한 외교부에서 쭉 만드는 것 같아요, 작전은.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대남 혁명에 애썼는데 그 애쓴 그 통전부를 외교부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잘 보고 크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이재명 정권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북하고만 어떻게 쟤네 원하는 거 맞춰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니까. 바보지. 바보입니다, 바보. 진짜 바보예요. 근데 이종석 같은 사람은 내재적 접근자니까 저렇게 간다. 저런 사람 앉혀놓고 이게 지금 완전 주사파가 대한민국 장악한 거랑 똑같다고. 예. 기생국가 북한 못 따라가는, 그러면서 세계 5위에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는 헛소리 하는 이재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북한에 기생하는 그런 정권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